여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과 함께 한국에 온 영국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은 새로운 환경에 너무 긴장을 했는지 이내 한국 지하철 안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실수를 하자마자 다음 정차역에서 한국인 영무원에 의해 어디론가로 끌려간 뒤 충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유일한 가족인 5살짜리 딸 나디아와 함께 살고 있고, 저는 딸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새 출발을 할 국가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꽤나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 때문에 저희는 영국에서 도저히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일단, 딸은 중증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데,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의 영국에서는 딸을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딸이지만, 딸은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영국인들은 그런 딸을 편견 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딸이 내민 손길을 잡아주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외향적이었던 딸은 계속해서 소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던 딸은 어느새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딸이 한국 드라마에 맞들린 건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요즘 한국 콘텐츠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TV 채널을 돌리면 영국의 콘텐츠가 아닌 한국의 콘텐츠가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 나디아가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된 건 너무도 당연한 상황이고, 나디아는 다른 영국인들처럼 점점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어 간 거였죠. 그러다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직장에서 장기 휴가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나디아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국가를 찾는데 아주 환상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치안이 가장 중요했는데, 아시아 국가는 그러한 조건에 딱 맞는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는 영국과 꽤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번 장기 휴가는 아시아 국가들을 경험해보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치안이 상당히 좋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또 국민들의 수준과 시민의식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에 나디아와 함께 살기에 매우 적합한 국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디아 또한 한국에 가자는 말을 듣자마자 기뻐서 며칠 동안이나 날뛰었을 정도로, 이건 정말 그간의 저희 가족의 우울했던 상황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항공편이 더욱 용이한 일본부터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면 온천이고 나디아 또한 물을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저희는 일본의 온천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일본 온천에서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는 온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곧바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일본 온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 거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신을 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기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은 전부 입장이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믿기 힘든 경악스러운 상황이었고, 저는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인 직원들은 장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온천은 구경도 못 해보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렇게나 차가운 분위기를 자랑한다는 영국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딸 또한 무척이나 어렸음에도 자신이 장애 때문에 쫓겨났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했고, 그렇게 저는 딸이 다시금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죠.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일본 식당에서는 장애가 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술에 취한 것 같다며 입장을 거부했고, 저는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싶어 번역이 잘못됐나 한참을 살펴봤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뿐인 일본에서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상황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일본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사실 일본 지하철은 무척이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런 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지만, 저는 일본 지하철에 탑승함과 동시에 정말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일본은 듣던 대로 시민의식이 무척이나 훌륭했고,
지하철에 탑승한 사람들은 전부 정숙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나디아는 일본의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일본인들이 전부 자신이 좋아하던 한국인인 줄 알았는지 연신 한국인을 외쳐대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나디아를 최대한 말려봤지만 아무래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진정시키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디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인들은 난동을 부리는 나디아에게 주의를 주거나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나디아를 공허하고 싸늘한 소름 돋는 눈빛으로 노려보며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어린 딸에게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을 보냈거든요. 저는 그러한 그들의 수십 개의 차가운 눈동자와 더불어 아무런 말도 없는 고요한 상황에 완전히 소름이 돋아버렸는데요. 그렇게나 차갑고 냉정한 영국인들조차도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로 혐오 섞인 눈빛을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디아는 그러한 처음 겪어보는 집단적인 혐오의 눈동자에 결국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다음 정차역에서 역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탑승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 앱을 내밀었거든요. 손님, 죄송하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가 되니 내려주시겠습니까? 일본의 지하철에는 민폐 승객을 강제적으로 하차시킬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존재하고 저는 역무원으로서 당신을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지하철표 발권 비용은 역무실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환불을 해드릴 테니 더 이상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당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고 그렇게 일본인 역무원의 명령에 가까운 지시에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했는데요. 물론 이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한 딸이 잘못한 상황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인들이 이 정도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도저히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저는 괜히 항의를 했다가 딸이 번역 앱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도 이해하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황급히 지하철에서 하차했고 저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곧장 숙소로 돌아온 뒤 그 길로 곧바로 일본에서 남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발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시민의식이 좋고 깔끔한 나라라는 소문이 자자한 건 그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자신들과 다르거나 약해 보이는 상대에게만 죽일 듯한 차별과 혐오를 가함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정상적인 국가처럼 보이는 듯했죠. 그리고 이러한 알면 알수록 소름 돋는 국가인 일본에서 딸을 키우는 건 그야말로 영국에서 살 때보다 더욱 미친 행위가 분명했기에 저는 딸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기 전에 거의 도망치듯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일본에서의 경험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녀는 그렇게나 가고 싶어 하던 한국에 도착했음에도 여전히 풀이 잔뜩 죽은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저 또한 아무래도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문화 강국이고 세련된 사람들이 사는 국가처럼 보일 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기대 없이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웬 공항 직원이 장애가 있는 딸을 보고 다가오길래 저는 한국도 딸에게 차별을 가할 목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싶어 잔뜩 긴장한 채 날 선반응을 보였는데 한국인 공항 직원은 이내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공항 측은 노약자를 동반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스마트워치고 이 스마트워치는 심박수, 혈압, 산소 수치와 같은 중요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통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따님에게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스마트워치에는 비상 모드까지 구현되어 있어 의료진과도 즉시 연락을 할 수 있죠. 또한 이 스마트워치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GPS를 자동으로 추적해주기도 하기에 미아 발생 등의 각종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는 한국의 여러 최첨단 인프라에 대한 맞춤형 기술이 구현되어 있기에 한국의 식당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 이 스마트워치 하나로 지갑 없이도 태그리스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만이 존재했다면 한국에서는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약자를 위한 배려와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기술력과 인프라 면에서도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은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덕분에 지갑 없이도 그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모든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면
일본인들은 모든 결제를 무거운 동전을 통해 완료했기에 특히나 장애가 있는 딸을 챙겨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즉,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임에도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졌을 뿐더러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 경험부터 상당한 경이로움을 느끼며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동을 하던 와중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죠. 나디아는 이내 화장실이 급하다며 신호를 보내왔거든요. 사실 나디아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영국은 아예 공중화장실 자체가 거의 없어서 나디아는 화장실을 참다 못해 그냥 길거리에서 모든 것을 배출해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어찌어찌 화장실을 찾는다고 해도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시설을 갖춰놓은 곳은 아예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공항에는 과장을 조금 보탠다면 눈 떨리는 곳마다 화장실이 존재할 정도로 영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화장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화장실에 매우 인색한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선진적인 면모였고 저는 인프라 강국 한국의 감사를 느끼며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공중화장실마저 저희 집의 장애인 이용에 특화된 화장실보다 더욱 최첨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곳 화장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높이 조절이 되어 있는 세면대와 센서로 작동되는 수도꼭지와 비누 디스펜서, 손 건조기까지 구비해두고 있었는데요. 또한 바닥과 벽에는 낙상 감지 센서까지 내장되어 있어 낙상이 감지되면 보호자나 응급 서비스에 즉시 알려주는 기능까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표면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특히나 낙상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기술적으로 진보한 국가고 또 약자를 배려하는 착한 국가면 이러한 공중화장실에서 마저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나디아 또한 평생을 살았던 영국보다도 한국에서의 1시간이 더욱 인상 깊었는지 연신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이렇듯 기뻐하는 나디아의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봤기에 정말 엄마로서 눈물까지 났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향하는 길에 웬 공원 하나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먼저 숙소에 짐부터 놓고 싶었으나 나디아는 한국에서 좋은 감정을 느꼈는지 공원부터 들르자며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을 그렇게나 좋아하는 딸이었지만 영국에서는 매번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기에 저는 딸이 괜히 사람이 많은 공원에 갔다가 또다시 차별을 당할까봐 엄마로서 두려운 감정부터 들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국이라면 뭔가 다를 것 같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딸과 함께 공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디아는 한국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원에서는 웬 한국인 아이들이 한국 콘텐츠에서나 보던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 오징어 게임 등의 한국 콘텐츠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딸 또한 한국 콘텐츠를 통해 딱지치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디아는 곧바로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나디아를 귀찮아할 게 분명했음에도 오직 한국에서만큼은 딸이 구경을 하기 시작하니 한국인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나디아에게도 함께하자며 놀이에 끼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나디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건 한국의 아이들도 겉모습을 통해 눈치를 챘을 텐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아이들마저 장애가 있는 딸을 배려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한국의 아이들은 정말로 딸을 배려해주면서 함께 딱지치기를 했고 나디아는 이러한 처음 겪어보는 배려와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디아가 이렇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살면서 본 적이 없고 나디아에게 이 정도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아이들마저 웬만한 어른들보다 수준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장애를 가진 딸을 둔 엄마로서 한국인 아이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그렇게 놀이가 끝날 때쯤 한국인 아이들에게
도대체 왜 장애가 있는 나디아를 놀이에 끼워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아이들에게 말을 걸자마자 곧바로 실수를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딱 봐도 초등학생쯤밖에 안 되어 보였기에 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아이들은 꽤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는 놀이를 함께 즐기기엔 나이나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어떻게든 놀이에 끼워주는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저희는 함께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절대로 따돌리지 않아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아이들마저 일본의 냉정하고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어른들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국가의 수준이 높으면 아이들마저 이렇듯 유창한 영어를 구사한다는 말인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한국의 모습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깍두기라는 문화가 있고 이 문화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함께 게임을 할 때 나이와 기술, 신체 능력 등으로 인해 표준 팀 구조에 맞지 않는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화라고 했는데요. 이렇듯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깍두기 역할을 만들게 되면 어린아이들,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아이들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나디아처럼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더라도 늘 소속감을 느끼고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랄 수 있던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배려심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게임에서 숙련된 아이들은 자신의 재미를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기 마련인데 한국의 아이들은 게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훨씬 어린 아이를 깍두기로 유쾌하게 포함시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했고 이는 경쟁보다 친절을 우선시하려는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깍두기 문화야말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집단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국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 같아 엄청난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가 향할 선택지였던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를 조사하면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국가 파산의 위기에는 금이나 귀중품들까지 전부 내어놓을 정도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어떠한 위기가 닥치든 늘 극복했던 사람들이라고 배웠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그저 요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모양이었죠. 한국인들은 깍두기 문화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누구도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고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고 차이점을 인정하며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기에 이렇듯 불가사의한 기적을 연이어 만들어낼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깍두기 문화를 통해 길러진 따뜻함과 포용성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친절을 기억하고 자라며 그 친절을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던 거였죠. 아무래도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극한의 이기심을 가진 일본과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던 이유도 이러한 자신들의 수준 높은 문화 덕분인 듯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은 분명 그동안 상처만을 받아왔던 저희 모녀일지라도 기적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숙소에 짐을 놓고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한국은 대중교통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강국이었고 저는 나디아를 데리고 한국의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하철 역사에 도착함과 동시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한국의 지하철은 우수했고 지하철 발권도 공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저는 제가 스마트워치에 연동해 두었던 신용카드는 해외 결제를 막아놓은 카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였죠. 즉, 한국은 지갑을 전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인프라 선진국이 맞았지만 저는 제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숙소로 다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곤란해하고 있는 저희를 유심히 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영어를 구사하며 저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물었고 이내 아무 말도 없이 지하철표 2장을 발권해 주었는데요. 그러고는 어느 방향의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더니 이내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대로 갈 길을 가버리더라고요. 그의 행동은 마치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므로 내 감사 인사 따위는 받을 필요조차 없어 라고 말하는 듯 했고
저는 그의 행동에 한국의 깍두기 문화를 처음 겪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죠.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이러한 호의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맹렬한 감동을 느끼며 지하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면모는 지하철을 대기하는 와중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는데요.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에는 충전 포트를 갖추고 있어 승객들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고, 승강장에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승객의 선호도에 맞춘 뉴스, 날씨 업데이트 및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하철 승강장 내부의 전자 디스플레이는 문화 정보, 관광객 추천, 재미있는 퀴즈를 제공해주고 있었고, 이건 장애가 있는 제 딸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딸은 장애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없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다양한 시설들 덕분에 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하지 않은 기다림을 할 수 있었죠. 물론 한국의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나디아는 잘 걷지를 못하기에 늘 접이식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며 중간중간 휠체어에 앉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내 열차가 들어왔고 저는 휠체어를 끌며 나디아를 먼저 지하철에 태우려고 했는데 열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디아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영무원조차 저를 쫓아냈다면 한국에서는 영무원까지 달려나와 나디아가 무사히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저는 이러한 믿기지가 않는 상황에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처에 한국인들이 너도나도 도움을 주는 것도 놀라웠지만 도대체 한국인 영무원은 어떻게 제가 휠체어를 옮기는 것을 알고 달려나왔다는 말인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내 한국에 숨겨진 비밀을 인지하게 되고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AI 기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CCTV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정상적인 행동, 무인 물품 또는 혼잡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스마트 CCTV는 이러한 휠체어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까지 전부 감지해주고 영무실에 알림을 보내고 있기에 한국인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저를 도와주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배려 시스템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은 이러한 기술을 구현해 놓을 기술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만약 기술력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이렇듯 돈이 안 되는 배려의 시스템 따위는 절대로 구현해내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물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 내부도 충격적이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는 연중 최적의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기후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고, 공기순환 센서는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여 신선한 공기순환을 보장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든 적든 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죠. 물론 일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부대껴서 공기의 질이 무척이나 안 좋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나 한국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족스러운 이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지하철도 일본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정말 개미 기어가는 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조용했는데 나디아는 오히려 이러한 고요함의 긴장감을 느낀 모양이었기 때문인데요. 나디아는 일본에서 매우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일본과 비슷한 한국의 고요한 지하철 환경과 한국인들의 일본인들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엄청난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나디아는 앉은 채로 대소변을 그대로 배출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완전히 굳어버렸고 이번에는 정말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차별과 무시를 겪겠구나 싶어 나디아가 상처를 받을까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다니 한국인 승객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며 그야말로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죠. 역시나 웬 한국인 아저씨는 인상을 찌푸린 채로 나디아 쪽으로 다가왔고 저는 이제 정말로 대가를 치르겠구나 싶어 공포에 질린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인 중년 남성은
대소변을 지린 나디아를 번쩍 들어올렸고 그대로 자신의 어깨에 들쳐맸거든요. 그런데 나디아의 바지에는 대소변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이 때문에 중년의 남성이 입은 옷은 그대로 더러운 오물들이 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 남성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성이 나디아를 들쳐매자 바로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 여성은 가방에서 휴지와 물티슈를 꺼내 나디아의 휠체어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에는 일체의 짜증이나 분노의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도 감사한 마음에 이 여성의 휴지를 넘겨받고 함께 자리를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 몫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행동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았고 별도의 휴지나 물티슈가 없던 다른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휴지를 넘겨받아 청소를 돕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저는 도저히 청소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자 영어를 할 줄 아는 다른 한국인은 제게 물 한 병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하며 위로의 말까지 건네오더군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저는 초등학생 때까지 이불에 오줌을 쌌는걸요? 그런데 당신의 딸은 그보다 더 어려 보이므로 이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따뜻한 말을 건네며 나디아에게도 물과 담요 등 여러 물품들을 건네며 정말 믿을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심지어 몇몇은 자신의 향수까지 꺼내며 악취로 뒤덮인 지하철을 정화시켰기에 저는 정말 면목이 없으면서도 일본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따뜻한 호의에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도움 덕분에 상황은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단 2분 만에 완전히 수습되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로 놀라냐는 듯 더욱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다음 역에 정차하자마자 청소 직원들이 청소도구로 중무장한 채 열차에 탑승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비상상황 체계는 놀랍도록 잘 구현되어 있는 듯 보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소 직원들과 함께 역무원까지 이번 정거장에서 대기 중이었고 저보고 하차하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저는 군말 없이 하차했어요. 저는 분명 지하철 내부를 어지럽힌 죄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 일본에서처럼 역무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역무원을 따라 도착한 곳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화장실이었고 역무원은 사람 좋은 미소를 내보이며 이곳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하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므로 이곳에서 아이의 뒷정리를 하면 된다는 친절한 말을 해왔거든요.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 저는 한국에 뭐 하나 빼놓을 데 없는 완벽한 인프라에도 놀랐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실수에도 관대하게 용서를 해주고 또 너나 할 것 없이 기꺼이 도움을 베푸는 수준 높은 문화에 다시금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동안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호의였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나디아에 대한 뒷정리를 마치자 그동안 자신의 옷이 똥범벅이 되든 말든 신경조차 안 쓰고 묵묵히 나디아를 업고 이곳 화장실까지 와준 중년의 남성은 이곳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사왔다며 나디아가 갈아입을 옷까지 가져왔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전부 빼내서 저희를 위해 믿기지 않는 도움을 베풀어준 남성에게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애들은 원래 다 그러면서 크는 것이고 아이를 위한 호의는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며 만약 자신이 이 돈을 받으면 자신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놈이 되어버린다는 놀라운 번역을 남긴 채 그대로 돈을 땅바닥에 둔 채 그대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대로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나디아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살아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물을 삼키며 강인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거의 탈진을 할 정도로 눈물을 쏟고 말았죠. 한국인들은 정말 저희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무리 장애가 있는 딸이더라도 충분히 차별받지 않고 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거든요. 그리고 나디아는 본능적으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고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따뜻한 곳임을 느꼈는지 한국에서만큼은 늘 웃는 얼굴을 보이며 행복해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들의 도움과 호혜 덕분에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저는 현재 한국으로의 이민을 가기 위해 진지하게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사는 경험은 정말 그 어떤 귀중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고, 한국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기적의 국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현재 중국 공영방송 출신의 기자가 중국 방송에서 충격적인 경험담을 공개해 중국 전역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공개한 경험담은 바로 한국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전역을 완전히 뒤집히게 만든 그녀의 한국 경험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 방송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이러한 제 삶에 꽤나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평생의 꿈이자 소망이었던 부분을 충족할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여행이었죠. 사실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평균 월급이 40만 원인 중국인들에게는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구매하는 것부터가 난관이고, 또 중국의 일자리는 거의 다 주 6일 출근해 휴가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최악의 근로환경을 자랑하기에 저는 기자라는 중국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좋은 직업을 얻고도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여행에 아직까지도 도전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기자 생활 4년차가 되어서야 겨우 장기휴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5일짜리 휴가였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상당히 긴 휴가로 저는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러한 기회를 틈타 해외여행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나 시간 문제 때문에 먼 국가로는 갈 수 없고, 저는 현재 베이징에서 살고 있으므로 한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로 감으로써 최대한 이동시간 및 비용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가 한국과 일본 중에 고른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일본이었고, 저는 한국은 그나마 일본보다는 나은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국가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도 일본 못지않게 앙숙인 상황이었죠. 솔직히 저는 중국 공영방송인 CCTV 소속의 기자로서 한국에 대한 허위적인 비하의 기사도 작성해 본 적이 있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기에 저는 분명 한국에 간다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조기 귀국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외여행을 너무나도 가보고 싶기도 했고, 만약 제가 한국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 기사로 작성하면 되니 이건 그렇게 걱정할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동료 팅팅 또한 저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기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은 채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을 떠나는 비행기를 탔을 때야 엄청난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찼지만 한국에 점점 다가갈수록 저는 상당한 초조함과 긴장감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취재를 해봤고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중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인들에게 별도의 비자 서류를 요청하고 있고, 아무리 적절한 서류를 갖춰놓았다고 해도 그저 중국 국적자는 영 못 믿었다는 황당한 이유만으로 그대로 추방당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거든요. 그야말로 이게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처절한 위치고, 저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꿈을 이루기 직전에 완전히 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조함을 느끼며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저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그러한 여권 파워가 낮은 국가 출신에 대한 이유 없는 불이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입국 수속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다른 공항들과는 달리 이미 공항에 최첨단 입국 시스템을 구현해둔 국가였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입국 시스템을 통해 3초도 안 되어 수속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어딜 가나 주의의 대상인 중국인이지만 한국 공항의 AI 기반 수속 시스템을 통해 제 비자 서류는 위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곧바로 검증받았고,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상위 1%의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한국에 불법으로 넘어오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되었고, 결국 저는 이러한 AI 기계의 빠른 판단 덕분에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 간의 악감정 때문에 혹여라도 한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염려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불합리한 차별 따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던 거였죠. 물론 한국인 공항 직원들도 매우 놀라웠어요. 그들은 분명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게 끝까지 미소를 지어주며 길 안내를 해주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를 못하는 중국인 여행객들에게까지 매우 친절한 대응을 이어나갔는데요. 솔직히 중국인들 중 99.9%가 영어를 아예 구사하지 못하고, 분명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을 텐데도, 한국인들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움을 요청해온 상대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어 주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직원이 아닌 일반적인 한국인 공항 이용객들마저도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진땀을 빼는 공항 직원들을 보더니 이내 자신들의 시간을 직접 투자해가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정말 믿기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에, 저는 도대체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었나 싶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만 보면 차별을 가하고 어떻게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인류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매우 따뜻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중국 공항에서는 외국인 담당 직원조차 없어서 중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공항 직원의 도움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중국인들은 절대로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척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공항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천공항 내부에는 웬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널브러져 있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이러한 캐리어들은 전부 사람 대신 줄을 서는 목적으로 널브러져 있는 거였거든요. 한국인들은 버스를 타야 하는 경우 등 뭔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사람 없이 오직 캐리어만 덜렁 놓아두고 자신은 커피를 구매하러 가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중국에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믿기지 않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이러한 주인 없는 캐리어를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주인 없는 짐을 노리고 다니며 사람들의 실수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자신들의 귀중품들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주인 없이 방치하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시민의식의 모습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에서 한국인들은 악마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직접 겪은 한국은 이곳보다 천국이 없을 정도로 매우 선진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팅팅은 그렇게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제게 다소 초를 치는 말을 건네오더군요. 웨이, 정신 좀 차려? 물론 한국은 생각보다 우수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곳은 관광객들이 즐비해 있는 공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중국의 공항을 좀 떠올려봐. 중국의 공항 등에 외국인들이 몰리는 곳에는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인프라와 시스템을 설치해둔 상태잖아. 그러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본 한국의 선진적인 점들은 죄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선전용으로 꾸며놓았거나 전문 배우를 고용해서 선진국 시민인 척 호의를 베푸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겠지. 팅팅의 말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름 공영방송의 기자로 다른 중국인들과는 달리 나름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선진적이었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한국 공항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가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에겐 곧 한국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팅팅이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자신의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며 절규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팅팅은 한국에 대해 특히나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녀석으로, 그녀는 한국은 제대로 된 카드 결제 시스템조차 없는 국가일 거라며 자신의 몇 달치 월급을 지갑에 현금으로 고스란히 갖고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지갑을 훔칠지도 모르므로 언제나 조심을 해야 한다며 늘 손으로 지갑을 꽉 쥐고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그러한 과한 주의는 결국 화장실에 갔다가 지갑을 화장실에 그대로 놓고 오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끈 것입니다. 팅팅은 완전히 망했다며 그 돈이 없으면 당장 월세 낼 돈조차 남지 않게 된다며 비명을 질렀고 이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만히 들고 있는 지갑마저 소매치기로 빼앗겨버릴 정도로 치안이 형편없으므로 이렇듯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되찾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팅팅도 자신의 지갑을 되찾을 가능성은 0%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렸던 화장실로 되돌아가 볼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팅팅이 눈물을 흘리자마자 웬 한국인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런데 그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슬픈 일인가요? 처음에 저는 그녀가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눈치채고 조롱을 하려고 말을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은 분실물을 그대로 되찾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라는 말을 건네더니 지금 지갑을 잃어버린 곳으로 가보면 곧바로 잃어버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한국이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는 국가라고 해도 팅팅의 지갑은 현금 뭉치로 꽉 차 있었기에 딱 봐도 매우 탐이나 보이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속는 셈 치고 다시 가본 화장실에서 현금이 수북하게 들어있는 팅팅의 지갑은 마치 인천공항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주인 없는 캐리어처럼 잃어버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곳 화장실은 특히나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었기에 저희 모두는 이러한 한국의 비현실적인 모습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은 망했다며 오열을 하던 팅팅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줄줄 흐르는 자신의 눈물과 콧물을 채 닦지도 않고 저희에게 조언을 건넸던 한국인 여성을 붙잡고 다소 황당한 질문까지 쏟아내더라고요. 당신은 한국 정부에서 고용한 연기자인 거죠? 분명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제게 도움을 주는 상황은 도저히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팅팅의 콧물이 한국인 여성의 옷소매에 그대로 묻었음에도 이 한국인은 그저 친절한 미소만을 보내며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게 연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저는 중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곤경에 처한 남을 도와주는 것과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는 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거지 일반적인 중국인들까지 싫어하지는 않아요. 만약 당신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당신들은 한국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온 손님을 푸대접으로 응대할 수 있겠어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불친절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니 당신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걱정 말고 한국을 즐기세요. 저는 이 한국인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손님들에게 환대를 해주는 한국의 대인배적인 문화야말로 중국이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감동마저 느꼈죠. 그렇게 저희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공항 근처의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앱을 이용하여 택시 예약에 성공해서 택시를 탑승하기 직전 팅팅은 또다시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질렀죠. 젠장, 깜빡하고 이름을 안 바꾸고 말았어. 사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을 향한 택시 사기가 너무나도 빈번해서 외국인들은 자신의 이름 대신 중국어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인인 척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과 중국의 악화된 관계를 고려해보건대 만약 저희가 한국 이름이 아닌 중국어 이름을 사용할 경우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눈치챈 한국인 택시기사는 저희에게 요금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푸대접까지 일삼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이건 위기 상황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즉시 택시 호출을 취소하고 이름을 바꾼 뒤 다시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택시는 도착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희에겐 선택지 따위는 없게 되어버렸고 저는 공항에서의 경험처럼 기적이 발생하길 기도하며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된 기분으로 택시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인 택시 기사는 저희가 중국인임을 알고도 매우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된 게 한국에서는 택시기사조차 매우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는 마땅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매우 전문적인 영어 실력과 운전 솜씨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또한 그는 주행 중에 한국의 랜드마크 건물이나 관광지가 보일 때면 저희에게 영어로 친절한 설명까지 건네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한국인들의 친절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 택시 기사에겐 당연히 영어 응대는 기대할 수가 없고 승객의 의사도 묻지 않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택시 기사는 중국인인 저희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친절을 베풀었으며 그가 소개해주는 도로를 따라 보이는 한국의 랜드마크 건물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고 세련되었기에 저는 이러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한국의 모습에 연신탄성을 내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팅팅만은 연신 표정을 구긴 채 뭔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팅팅의 이러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에 의문을 표하자 팅팅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웨이, 너는 중국에서 대가 없는 친절을 받아본 적이 있어? 아까는 공항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택시에서 마저 이러한 호의를 받는 건 너무나도 이상해. 아무래도 이 택시기사는 우리에게 추가금을 청구하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 애초에 이동 경로를 좀 봐. 이 한국인 택시기사는 앱에 표시된 이동 경로와 완전히 다른 경로로 가고 있잖아. 그는 친절한 설명을 건네는 척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 잘못된 길로 돌아가며 우리에게 과다요금 청구를 할 게 분명해. 애초에 한국인이 중국인인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라고. 정말로 그녀의 말처럼 한국인 택시기사는 앱에 표시되어 있는 예상 경로와는 달리 더욱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대가 없는 친절도 결국 사기를 위한 초석일 뿐이었구나를 느끼며 한국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곧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며 결국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사기를 치는 한국인 택시기사에게 속사포 같은 항의를 하고 말았죠. 이봐요. 왜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건가요? 당신은 분명 추가적인 요금을 받기 위해 경로를 우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국인이라서 사기를 치는 건가요?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 항의에 부끄러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택시기사는 이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택시 사기라뇨? 그건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 내비게이션을 좀 보세요.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망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으며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할 경로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정체가 된 상황이므로 이 내비게이션은 그러한 정체된 도로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알려준 것이죠. 만약 예상 경로대로 움직였다면 저희는 예상 도착 시간보다 30분은 늦게 도착할 만큼 막대한 정체를 겪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택시 요금도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죠. 즉, 손님들은 한국의 기술 덕분에 오히려 택시 요금과 시간을 아낀 셈이라고요. 또한 당신은 중국인이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저희의 손님입니다. 제가 왜 그런 당신에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의 주장에 팅팅은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듯 표정을 찌푸렸지만 저희는 그렇게 도착한 목적지에서 정말로 예상요금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불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렇게나 친절한 택시기사를 의심했다는 데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 택시기사에게 추가적인 팁을 건네므로써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택시기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그는 제 팁을 받기는커녕 한국에서 팁 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손님에게 친절한 응대를 해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한국의 문화이므로 이 금액은 받을 수가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거든요. 결국 팅팅은 자신의 의심으로 인해 엄청난 실례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한 채 그렇게 한국인 택시기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한국인 택시기사는 그런 팅팅에게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주더니 이내 택시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웰컴 사탕을 한 움큼 쥐어주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의 따뜻한 휴머니즘에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히던 그때 저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인 경찰이 난데없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저희에게 여권을 요구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매우 긴장하고 말았는데요. 물론 한국인들 개개인은 매우 친절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 저였지만 한국의 공권력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혹여나 저희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싶어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중국 여권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저희의 중국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한국인 경찰은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탑승했던 택시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건가요?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불합리한 일을 당해선 안 되고 저희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맙소사, 한국 경찰은 오히려 저희를 돕고자 달려온 거라니 이건 뇌물 없이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국의 경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안정감을 느낀 채 이 나라는 차별과 냉대가 아닌 사랑과 따뜻한 온정만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것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격적으로 돌아다녀 본 한국의 관광지들도 최고였죠. 일단 저희는 경복궁으로 먼저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그대로 따라한 모조품이라는 중국의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복궁은 놀라울 만큼 독자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복궁은 중국의 고대 건축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럽게 구부러진 지붕선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부드러운 패턴의 단청 색상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만약 경복궁이 중국의 영감을 받았다면 해태와 같은 중국 건축물에서나 볼 법한 장식물들이 사용되었어야 했지만 경복궁에는 그저 한국의 수호신들만이 장식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20여 년이나 먼저 지어졌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실력 좋은 장인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중국의 명나라는 한국의 장인들과 자주 교류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경복궁은 자금성의 모조품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오히려 자금성이 한국의 경복궁을 따라한 아류작이 분명해 보였죠. 팅팅 또한 이러한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과 독자적인 독창성을 완전히 인정했을 만큼 저희는 어쩌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악화의 주범은 중국 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원조인 경복궁을 가졌음에도 자금성이 경복궁의 아류작이라는 주장을 일절하지 않고 있었고 애초에 중국에 대한 관심조차 아예 없어 보였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한국은 문화 도둑국이라며 날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색도 잠시 저는 곧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경복궁의 연못인 경회로에서 웬 상의를 탈의한 동양인 남성들이 경회로 안에 물고기들을 죄다 뜰채로 건져서 가방에 담아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이들의 정체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듯 나라 소유의 연못에서 불법적으로 관상용 물고기를 잡아서 인근 노점상이나 식당에 판매하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노점상은 이러한 관상용 물고기를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저는 중국의 노점상에서만큼은 생수조차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남이 나라에까지 와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민폐 행동을 하고 있다니 저는 이러한 믿고 싶지 않은 수준 낮은 중국의 현실에 완전히 넋을 놓고 말았죠. 특히나 저보다도 애국심이 투철했던 팅팅은 이건 절대로 중국인이 아니라면서 아무래도 한국인이라고 다 매너가 좋고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닐 거라며 저 사람들은 죄다 한국인이라며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얼핏 들리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참조해 보건대 그들은 분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분명했음에도 저희는 그러한 한국인들과는 정반대되는 밑바닥의 모습으로 나라망신을 시키는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기에 그렇게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은 채 한국에서의 일정을 이어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이어나갈수록 이상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뿐이었어요. 일단 저희가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분명 지하철을 탔을 때만 해도 상당한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던 한국인들은 특정 역을 지나자마자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경복궁 근처에서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만 해도 한국인들은 정말 칼같은 질서의식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노인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양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이 꽉 찬 상황일지라도 누군가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몸을 최대한으로 접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정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러한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은 마치 중국 본토와 비교해봐도 그다지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웬 아줌마는 줄을 전부 무시한 채 새치기를 하며 열차에 탑승했고 이내 자신이 자리에 앉기 위해 자리에 침까지 뱉으며 먼저 자리에 앉으려던 사람을 제쳤는데요. 또한 이들은 사람들이 열차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먼저 열차에 탑승했고 사람들이 열차에서 하차하려고 해도 조금도 비켜주지 않아 몇몇 사람들은 제때 하차하지 못해 결국 열차에 갇혀버리기도 했죠. 이건 분명 중국 지하철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기에 저는 갑작스럽게 수준이 낮아져 버린 한국인들의 모습에 당황스러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또한 하차를 할 정류장이 아니었음에도 옆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차하기 위해 다른 승객들을 손으로 밀고 때리는 막무가내의 지하철 승객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이곳 지하철역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고 이왕 내리게 된 김에 이곳을 조금 둘러보기로 했죠. 하지만 그렇게 지하철역 정류장에서 나오게 된 저희는 그야말로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주위는 온갖 간판들이 전부 한자로 적혀 있었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도 죄다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경회로에서 봤던 사람들, 그리고 특정 역에서부터 형편없이 낮은 수준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였고 중국인들은 남이 나라에까지 와서 민폐를 부리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중국인 밀집 구역은 대낮부터 날붙이를 들고 육탄전을 벌이는 사람들과 거리는 쓰레기와 파손된 공공벤치, 담배꽁초와 술병들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이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를 곧바로 납득할 수 있었죠. 분명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모습을 자랑했던 한국이었지만 오직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으로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려 슬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민폐 행동과 수준 낮은 짓들을 하는지는 안 봐도 뻔했거든요. 정말로 저는 중국인으로서의 상당한 죄책감마저 느꼈고 그동안 중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근거도 없이 한국을 비하했던 것에 대해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의 중국인들은 같은 동포인 저희에게도 난데없이 짐을 들어주겠다느니 스마트폰을 닦아주겠다느니 하는 5살짜리 어린아이도 안 속을 법한 사기를 치려고 했기에 저는 같은 동포들조차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들의 한심한 모습에 학을 떼며 그렇게 빠르게 중국인 밀집 거주구역을 벗어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이곳 중국인 거주구역에서 조금도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기존의 목적지까지 바꾸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가게 된 곳은 바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듯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하고도 깨끗한 강과 평화로운 공원은 난생 처음 봤고 그렇게 근처 편의점으로 향한 뒤 한강 라면과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각종 한국 편의점 간식들을 구매한 뒤 한강의 경치를 넋놓고 구경했는데요. 정말로 저희는 서로 단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그저 간식과 한강의 평화로운 경치를 즐겼을 정도로 한강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콘텐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날은 금세 어두워져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밤의 한강은 더더욱 경이로웠죠. 정말로 낮의 한강과 밤의 한강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은 밤에도 무척이나 안전한 치안 선진국인지 한강 공원에는 평화로운 산책을 하며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한강 공원에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평화로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강은 너무 고요해서 도시 스카이라인 전체를 반사하여 마치 도시가 물 위와 아래 모두 존재하는 것처럼 이중세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들은 빛나는 사슬처럼 한강을 가로지르며 불빛이 깜빡이는 효과와 더불어 조화롭게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내더군요. 산들바람이 불며 윙윙거리는 소리, 한강공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소리, 소풍을 즐기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의 조용한 웃음소리, 그리고 거리 공연자의 기타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밤의 한강은 정말 꿈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냈는데요. 이건 혼란과 오염, 사기와 범죄만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밤 공원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낭만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밤의 한강 공원에서 그저 넋을 놓은 채 허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남산타워도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 주었죠. 밤의 한강을 한껏 즐긴 저희는 너무 아쉬워서 도저히 이대로는 숙소로 돌아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남산 서울타워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산타워의 숨막히는 360도 스카이라인은
저를 완전히 패닉 상태에 이르게 했고, 남산의 정상에 올라 남산 서울타워 전망대에 오를 때에 그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은 정말 말을 제대로 이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감정만이 들었습니다. 제 아래로 서울 시내 전체가 펼쳐져 있고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과 하얀빛의 바다가 펼쳐진 모습은 정말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할 정도로 장관이었거든요. 한강은 녹은 리본처럼 반짝이며 대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고대 궁전과 미래형 고층 빌딩의 대조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지면서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는데요. 한국의 깊은 역사와 최첨단 현대성이 너무나도 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니 서울은 그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빛과 움직임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중국에도 이러한 장관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명소들이 많은데 도대체 저는 중국의 수많은 명소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탄을 어째서 한국에서만 느끼고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 결과 저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중국 명소들의 새치기와 사기가 난무하고 중국인들의 시끄러운 고성과 악취를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육탄전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고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명소를 더욱 빛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마저 저희가 중국인이든 아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 안 통하는 저희에게 자물쇠를 구매하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하며 끝까지 저희에게 친절한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중국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의 한국 여행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억만을 선사해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는 해외여행을 오직 한국밖에 가보지 못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임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인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의 원인은 100% 중국에 있었음에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온 손님들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잘 돌봐주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대인배적인 면모에 완전히 매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에게 이러한 완벽한 경험을 선사해준 한국과 한국의 진짜 면모를 중국 전역에 알림으로써 한국인들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